예, 특허청 다자협력팀 김유기호 과장입니다. 우선 저 소개를 조금 드리면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우리 국제협력 쪽은 조금 장기적인 근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우연찮게 저는 조금 그런 기회를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좀 그 국제협력 파트에서 지금 IPR 관련된 국제협력 올해로 한 7년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재권 국제 동향에 관해서는 최근에 뭐 여러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받고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조금 공유하는 선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특히나 느끼는 게 그 IPR 쪽에서의 이제 국제적인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재권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그 경제적인 이 관점에서나 뭐 다른 그 국익 측면에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이제 일단 선진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룰 테이커 역할에서 머물지 않고 룰 세터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제 선진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레벨을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런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가 이 포럼 제목에 됐듯이 RP5로 위시한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의 또 하나의 측면이,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지금 지재권 국제사회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욱더 속칭 말하는 남북 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인 북쪽에 사는 국가들과 이제 없는 자인 이제 남쪽에 사는 국가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돼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지재권 제도가 발생이 되는 게 상식적인데 왜 안 되느냐, 이제 남북 갈등을 위시해서 서로 국가 간에 이제 컨플릭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제가 받은 주제가 이 후자인 남북 갈등 해소와 좀 관련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재권을 활용해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제 ODA 문제죠. ODA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래서 이 남북 갈등을 좀 치유를 해서 지재권 전 세계 지재권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여기서 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고 과제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시점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개발협력을 논의하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좀 길게 좀 지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최근 들어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재권의 역할이나 우리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재권 관련된 국제 조약회의도 이제 뭐 WIPO에서 다뤄지는 것 외에도 지금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0개 이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 박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솔루션이 기술적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 것인가라는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고 못 가진 나라가 있는데 가진 나라가 못 가진 나라들한테 어떻게 기술을 전수를 해줄 것인가. 개도국들은 그냥 강제 실시권이나 무상 이전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기술 메커니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논의 초기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뽑은 게 국제의약품 구매기구라고 유닛 에이드라고가 있습니다. 유닛 에이드가
3대 질병, 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인데요. 이 3대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유닛 에이드의 활동이 펀딩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약을 아주 그 대량 구매를 해서 좀 싸게 삽니다. 싸게 사서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한테 이제 그 약을 그냥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해서 최근에는 논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를 아주 그 제약회사에서 라이센싱을 싸게 받아가지고 이 유닛 에이드가 그 유닛 에이드 자체 또는 뭐 제휴하는 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풀 구성 예산만 해도 이제 금년에 한 200억 원 정도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유닛 에이드 전체 예산이 한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한 80억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집행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논의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WIPO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조직이 전체 재편이 됐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특허부서, 상표부서, 그다음 개발부서 뭐 이렇게 해서 사무차장 레벨이 있었는데요. 사무차장이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 글로벌 이슈 조직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나 뭐 녹색 성장 이런 것들 다루는 조직이 생겼고, 이 선후진국 간 격차가 그 정말 실무적인 정말 비정치적인 분야까지도 그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걸 좀 해소를 하자 해서 이제 그 개발위원회라는 거를 설립을 했고, 개발위원회에 720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할 정도로 지금 와이포 내에서 가장 탑 핫 이슈가 이 개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이슈다 여기 다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그 국제적 동향과 동시에 그 작년에 또 우리나라가 그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하면서 우리 국내 ODA 환경도 이제 거의 문제 또 크게 이제 180도 변화가 앞으로 될 예정인데요. 일단 양적 규모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GNI 대비 0.1% 규모 한 1조 원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해서 2015년에는 한 3조 원 규모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쓸지 사실 지금 뭐 그 프로그램 발굴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쓸 때 쓰더라도 또 잘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 ODA 쪽의 용어 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속적 원조하고 비구속적 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속적 원조는 ODA를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ODA에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제품으로만 이제 그쪽 뭐 그 다리를 짚고 뭐 교랑 연사하고 하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달아놓은 게 구속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구속적 원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는데요. 2008년 들어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비구속성이 35% 수준이고 구속성이 한 6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한 90% 정도가 비구속성에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하면서 이 구속성도 많이 포기를 하고 비구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뭐냐 했을 때 여러 솔루션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재권으로 좀 솔루션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들을 조금 활용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쓴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좀 내용도 조금 외국인들 입맛에 좀 맞는 것도 좀 양해 바랍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 이제 한국 전쟁 이후 거의 폐허 상태에서 지금 뭐 OECD 국가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오는 이런 그 흐름상에서 지재권 정책들도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나름 좀 보조를 맞춰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1960년대 우리 뭐 그 섬유나 뭐 신발, 뭐 가발 이런 등등
그 경공업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외자 유치가 핵심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 이제 그 현대화된 지재권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그 외자 유치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법제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중공업 그 육성하고 이제 그 기술 수입을 해서 활용할 때는 이제 특허와 동시에 이제 실용 신안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 그 어느 정도 그 계량 기술 개발을 조금 더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90년대 이제 현재 이제 글로벌 컴퍼니 이제 삼성, LG 같은 이런 그 반도체 LCD 그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 내국인 특허 출원을 그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으로 일단 그 규모를 좀 키워놓자라는 정책을 좀 써서 양적 팽창 정책을 좀 썼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지식 기반 사회가 되고 정말 이 질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이 퀀티티, 볼륨도 중요하지만 이제 퀄리티로 또 정책을 전환해가는 이런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그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우리나라 전체 이제 성장했던 요 라인 이제 점선 빨간색 점선이 이제 한국의 GDP 이제 그 증가 라인인데요. 그거하고 한국의 이제 특허 출원 그 양하고가 이렇게 거의 이제 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뭐 논란은 뭐 다 그 양쪽이 다 그 합리적인 이 얘기가 되는 그 설명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인가요? 그 KDI에서 연구 논문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특허 출원이 이제 1% 증가가 되면 우리 그 시차를 두고 우리 그 국민 경제가 0.11% 증가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첫 챕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재권이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고 그런 그 지재권 제도를 잘 활용해서 외국의 ODA와 좀 연결시켜서 다른 나라들 도와준다면 그 우리 국내 ODA 그 다양성도 높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그 국제적인 지재권 분야의 가장 큰 뭐 블락 중에 하나인 그 선후진국 간 그 격차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이 이 ODA와 관련된 그 개도국 지원 사업들을 좀 수년 전부터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제 규모상으로는 세계 14위, 15위인데 그 지재권 쪽은 세계 4위, 5위이다 보니까 사실 국제 사회에 이제 와이프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 분야의 미팅을 가면 그 개도국들이 굉장히 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를 어느 정도 또 미트를 시켜줘야 돼서 저희가 2004년도에 그 한국신탁기금이라고 해서 와이프에 연간 한 8억 원 규모로 해서 그 신탁기금을 구축을 해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와이퍼의 한국신탁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개도국 한 60여 개국 정도를 개별적 사업들로 좀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OECD DAC 가입되면서 조금 더 그 기존의 그 특허 자체만을 위한 뭐 개도국 특허청의 역량 개발이랄지 개도국 국민들의 뭐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랄지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이게 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 ODA와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정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요 밑에 있는
이게 appropriate technology인데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뭐 선진국에서는 뭐 별 유용하지 않은데 후진국에서는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뭐 우리 70년대나 뭐 60년대 농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썼던 기술들이 사실 우리는 지금 필요 없는 기술들인데 대다수 뭐 동남아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말로 걔네들이 필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지금 뭐 걔네들이 지금 뭐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은 오히려 그런 현지화된 그런 기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뭐 초기에는 뭐 대안 기술이나 뭐 중간 기술 이렇게 뭐 불러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적정 기술이라는 이 테마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적정 기술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 붐을 좀 탔습니다. 그때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 적정 기술청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이게 그 뭐 히피 문화나 그런 그 문화적인 걸로 좀 치부가 돼서 그 통기타 문화,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지면서 이것도 따라서 좀 사라졌다가 최근에 새롭게 다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분야입니다. 특징은 제가 좀 설명드렸다시피 정말로 현지의 그 주민들이 원하는 기술입니다. 정말 원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환경에 항공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녹색 기술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원하고 현지에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쓰려고 하면 그 당연히 로컬 기술들, 로컬 재료들을 써야 되겠죠.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비구속성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방안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삶의 그 소득을 좀 넓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뭐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라이프 스트로라고 그 휴대용 그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뭐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물 문제인데요. 이제 식수 문제인데 이거 휴대용 정수기 하나 요거를 지금 $3 정도 했다가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보급해 주게 된다면 뭐 언제든지 좀 쉽게 어느 정도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하나의 적정 기술의 예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 큐드룸이라고 물을 지금 굉장히 그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쉽게 물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해서 뭐 대다수 그 저개발국들이 관계 시설이 다 안 돼 있으니까 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먼저 나왔네요. 이런 그 특허청이 이제 적정 기술 보급 사업하고 뒤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브랜드 지원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특허청 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그 협력 단체들과 공동으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제 구호 기관인 그 굿네이버스와 특허청이 이제 작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굿네이버스가 전 세계 뭐 106개 필드 오피스에서 뭐 24개국에서 이제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정말로 그 현지 가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게 가장 심각한지 사실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모르는데 이분들이 정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 나갈 건가 고민을 하고 그 솔루션을 찾으면 또 현지에서 그걸 적용하는 것도 같이 가서 적용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굿네이버스 이 필드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 사업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뭐 106개 필드 모두에서 모든 곳에서 다 뭐 이런저런 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 기술적 솔루션을 저희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특허 DB 문헌에서 1차적인 그 해결 방안들을 좀 서치를 해서 좀 찾아냅니다. 근데 특허 문헌이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실시애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그 아주 방대하면서도 또 예전 문헌까지도 잘 DB화돼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 버려진 기술들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은데 특허 문헌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좀 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찾은 기술들을 또 이게 현지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또 그 여기에서 하는 거와는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는 뭐 전기도 많고 그래서 뭐 전기 꽂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모든 저개발 많은 국가에서는 전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다른 솔루션들이 조금 더 부가가 돼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우리 그 주로 공과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구단지, 연구소 박사님들이 중심이 된 그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이제 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좀 후진국들 좀 도와주자 해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이 기존 우리가 찾은 기술들을 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요. 그걸 현지에서 적용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괜찮다, 이게 적용 가능하다 하면 이걸 대규모로 좀 확대 적용해서 생계 지원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좀 리소스가 좀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제 다른 기술로 돌아가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 차드라는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가장 가운데 이제 그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말 그 최극 저개발국인데요. 그 아프리카의 죽음 신장이라고 별칭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여기 차드가 모든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이 요즘 그 벌목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너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해서 뭐 그 치사용으로 다 떼다 보니까 아프리카 공기가 엄청 오염돼서 호흡기 질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이 벌목 금지령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느 정도 상류층들은 숯을 이렇게 사서 쓸 수가 있는데 뭐 대다수 주민들은 하층민들은 숯을 못 사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다가 아프리카에는 그 사탕수수 그가 지천에 깔려 있죠. 그래서 사탕수수 그 껍질을 이용해서 숯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거를 보급해 주자라고 굿네이버스하고 이제 특허청이 이제 쭉 아까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 껍질을 이용한 숯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 본 사진인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보니까 굉장히 뭐 화력도 좋고 충분히 이게 사용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주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과 직원이 한 명 그 아프리카 차드에 직접 가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현지에서도 오히려 뭐 여기서보다 더 실험 결과가 잘 나왔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상품 가치로도 충분히 뭐 더 뛰어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 지금 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월 말,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프리카 차드에 굿네이버스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부지나 이런 것들 다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 숯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숯을 이제 아프리카 차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희 지식재산 보급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저개발국의 또 하나의 지재권을 좀 활용도가 좀 미흡한 분야 중에 하나가 브랜드인데요. 뭐 다수 국가들이 이 상품은 나름 좀 쓸만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 전략이 미비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그냥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 그런 상품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 역량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좀 붙여준다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지 주민들의 소득으로도 연계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8년도, 9년도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YMCA가 이제 공정무역 운동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에서 원두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팝니다. 뭐 명칭이 피스 커피인데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그런 브랜드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뭐 공정무역 상품인지 그냥 뭐 YMCA 상품인지 그냥 모르고 그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 이런 로고들을 제공을 해줘서 지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고 있고요. 그 결과 작년 초창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드 국가의 브랜드화 지원 사업도 좀 추진 중인데요. 여기 차드 지도가 있네요. 아프리카 딱 중앙인데 이 차드가 보면 망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위도 적도에서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위도상에. 근데 이게 수확기에만 많이 납니다. 이제 매년 3월에서 6월 이번 달 정도까지가 망고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때는 뭐 거의 한 입 베어물고 버리고 돼지 사료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거의 방치가 되는데요. 요 시기가 지나면 과일이 전혀 없고 일부는 기아에 굶주리기도 하고 하는 아주 그런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런 보관 시설이나 가공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이 있는 건망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주고 차드라는 국가의 건망고 시장을 우리가 좀 한번 형성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망고를 만드는 과정들이 보면 잘라가지고 저도 이번에 다 공부했는데요. 이게 망고 자체의 당도만 가지고는 건망고가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설탕물에 데다가 당침하는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당침을 해서 그걸 말려가지고 포장하고 하는 등등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당침기나 열풍 건조기 이런 등등의 기술을 우리가 적정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기술 보급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 이제 제작된 이 망고 제품에 대한 브랜드도 우리가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해보니까 사실 이런 기술들은 별게 아닌데요. 이미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망고를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현지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열풍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에 전기 꽂아가지고 그냥 팬 돌려버리면 망고가 쉽게 말라서 이렇게 되는데 거긴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또 건조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도 특허문헌에서 찾아가지고 현지에 적용 가능하게끔 또 제공을 해줬고요. 하는 등등등의 좀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이제 하나씩 극복을 해서 다 이것도 망고도 지금 거의 기술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했을 때 여러 이제 망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망고를 만들게 되면 현지의 좀 부유층들, 상류층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망고 생산 농가들이나 좀 그 일반 주민들한테 좀 환원해주는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그 방법을 쓸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류층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해서 그 스위트니스, 뭐 이렇게 달콤하고 이게 자연에 가까운 맛,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저희 이렇게 한 11개 정도 브랜드를 네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스트리도 있고요. 뭐 그때 뭐 봉주르 복망귀, 뭐 이게 다 이제 불어권 국가라서 이렇게 사실 네이밍 할 때는 그쪽 현지 이제 뭐 언어나 현지 문화, 환경, 그리고 현지인들의 기호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최종적으로 현지에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요게 제일 낫다 해서 델리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딜리셔스, 영어로 하면 딜리셔스하고 리치 돌 두 개를 조합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임은 정했고요. 이제 네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로고하고 디자인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로고 작업도 수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얘가 요게 되겠고, 이게 포장에 이제 제품화가 되면 뭐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지금 한 5개 정도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안이 만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과외 동료가 지난주에 가서 현지 가서 쭉 서베이를 다 했습니다. 현지에서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신가요? A요? C요? 서베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A가 좋으신 분, B가 좋으신 분, C, 예, D, 예, E가 좋으신 분, 예, 참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C가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나와서 C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걸 브랜딩 네임을 디자인을 해서 저희 특허청 내에서도 내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서베이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거기서도 C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 방에서도 지금 C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현지에서도 또 C가 많이 나왔고, 요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망고로 시작하는데 이 디자인이 범용성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델리시하고 이제 망고 할 때는 드라이드 망고 이걸 하고, 뭐 다른 뭐 건포도 할 때는 뭐 레이신 이렇게 쓰면 되고, 다른 과일 할 때는 또 여기 이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좀 범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한 2가지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좀 사업이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적정기술 보급 사업하고 브랜드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사실 지재권이 이제 개발 원조하고 연결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첫 번째 시도에 자리매김할 정도로 지금 초창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지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좀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메일 주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좀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IP5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후진국까지도 아울러서 국제적으로 조금 더 영향력과 역할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